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좀 넘어갈 텐데 한국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제가 지금 10여일 동안 정말 훌륭한 신분 모시려고 3고 초려가 아니라 5고 초려, 10고 초려 중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마지막으로 결정은 못 하셨는데 저희는 반드시 꼭 모셔야 되고 모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보수의 이 새로운 가치, 노선에 대해서 적극 동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보수 재건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인적 쇄신에 정권을 주겠다.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도하면서 이 정도로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쾌도난마 같은 스타일이 있죠. 네.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제 야당의 그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유하신 편은 아니고 이렇게 일도 양단하고 그다음에 호우 불호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상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강특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강특위에는 정말 청탁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다음 총선이 지금 사실상 1년 조금 더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4월이 선거지만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다 그 지역구가 정리가 돼 있겠죠. 지역구가 정리돼 있고 몇 군데만 아마 뭐 이렇게 지역구 게리맨더링처럼 이렇게 정리해야 될 선거구 정리해야 될 때가 남아 있으면 그것만 남아 있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지금 조강특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조강특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외부의 청탁뿐만 아니라 내부의 청탁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청탁이 제일 힘들죠. 이 조강특위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냥 뭐 이렇게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외부 사람인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누구나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조강특위를 하면 보통은 그 사무총장이 그 총대를 메고 사무부총장 이런 분들이 실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현역 의원들이 막 부탁하고 전직 의원들이 부탁하고 뭐 여러 정치인들이 부탁할 때 그냥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이걸 하는데 다 권한을 달라고 했다는데 저분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얘기해봤자 청탁이라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기가 좋은 분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강특위가 뭔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 내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친박과 비박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면 결국 최선은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친박이 하던 비박이 하던 누군가 했을 때에 어느 한쪽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이 더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이두화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만약 정말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조강특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외부 위원들 믿기가 어렵거든요. 과거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무슨 어떤 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위원들을 데려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는 안 된다라고 본 거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외부 위원 4명에 대한 선정권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이 청산과 관련된 정권도 다 달라. 그래서 심지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적으로 무조건 위원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직만 맡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친박과 비박의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당만을 생각하고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옳은 이야기, 올곧은 이야기하면서 보수적 가치를 어떤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또 뭐 보수들은 굉장히 정말 진짜 보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도에서도 정말 온당한 이야기를 정말 세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원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 내부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인사가 없다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정권이 거의 뭐 비상대책위원장 수준의 권한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